어르신들, 혹시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병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친해지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 병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뇨병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진솔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실 것이며 당뇨병 관리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저와 함께 이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가장 간단하게 당뇨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초기 증상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몸을 정교한 기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기계는 활동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당분에서 나옵니다. 보통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서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로 사용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당뇨병을 앓게 되면 이 열쇠가 고장나거나 부족해져서 당분이 혈액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당분 수치가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평소보다 이상하게 목이 계속 마르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소변을 보러 가고 심지어 밤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또 잘 먹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에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아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일시적으로 눈앞이 흐릿해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이러한 증상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일찍 알아차리면 어르신들께서 미리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걱정거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목이 마르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어머니께서 너무 빨리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께서는 초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많이 당황하셨지만 제가 의사로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함께 병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조기 발견이 바로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적시에 바꾸실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많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답니다. 어르신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식단 관리, 당뇨병 관리를 위한 황금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 음식은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마치 자연이 준 약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고통스럽게 식단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배워서 맛있게 식사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식단은 어르신들의 혈당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고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눈 질환 등 여러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활기찬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 정신도 맑아져서 걱정 없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흰쌀밥이나 흰빵 대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 식사 시 녹색 채소와 당도가 낮은 신선한 과일 섭취량을 늘려주세요. 생선, 껍질 벗긴 닭고기 같은 흰 살코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특히 단음료, 탄산음료,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간식과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슬퍼하셨죠. 하지만 영양 상담을 받은 후 그분께서는 간식들을 더 건강한 선택지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탕이나 과자 대신 무염 견과류, 구아바나 자몽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 또는 무가당 요구르트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차 그분께서는 혈당을 잘 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맛있는 건강식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맛있고 몸도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매 끼 식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벼운 운동, 매일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 안전하게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거나 넘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가볍고 꾸준한 운동은 특히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어르신들의 몸이 당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어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낮춥니다. 게다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뼈와 관절을 더 유연하게 만들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어르신들께서 숙면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활기차고 삶을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기공, 태극권 같은 가벼운 운동 또는 단순히 정원 가꾸기, 친구나 가족과 산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운동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고 움직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그분께서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미터에 불과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 걷기 운동이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자신이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피곤하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좋아하는 운동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후에는 몸을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어르신들께서 관절이나 심장 관련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음으로는 혈당 관리와 치료 준수. 안정성의 황금 열쇠입니다. 어르신들, 나는 이제 건강해졌으니 약을 먹지 않아도 돼 라거나 혈당이 안정적이니 측정할 필요 없어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의사의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어르신들께서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혈당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면 어르신들의 몸이 음식, 운동,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용량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시대로 정시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혈당이 신장, 심장, 눈, 신경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어르신들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처음에 약 복용을 자주 잊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드셨죠. 그 결과 그분의 혈당은 어떤 때는 갑자기 치솟고 어떤 때는 너무 낮아져서 몸이 피곤하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가족에게 상기시켜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제가 약 복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점차 그분께서는 약을 정시에 복용하고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는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하는 것을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의료카드와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소지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약이나 혈당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수면 관리, 우리의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 몸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반응합니다. 이것은 당뇨병 관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을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매일 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혈당을 훨씬 더 잘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께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이 맑고 편안할 때 어르신들께서는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간단한 명상, 또는 자녀나 손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밤 8시간의 깊고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나 휴대폰을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도록 자주 권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제 조언을 따르셨고 그분께서는 전에는 잠들기까지 계속 뒤척였고 밤에도 여러 번 깨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서와 편안한 음악 감상 습관으로 바꾼 후 그분께서는 훨씬 더 잘 주무셨고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혈당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저는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면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침실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저녁에는 커피나 진한 차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시다시피 당뇨병은 사형 선고나 너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며
올바르게 돌봐야 할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어르신들의 삶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어르신들께서는 충분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로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오늘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꾹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비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셨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